여러분, 고정형 사고방식, 그리고요, 성장형 사고방식, 느낌 오시나요? 고정형 사고방식은 제한적인 한계를 설정합니다. 실패를 피하는 거죠. 소극적인 태도, 높은 무력감, 자기 한계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성장형 사고방식은요, 크게 생각하며 성장을 추구합니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요,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적극적인 태도, 긍정적인 노력, 잠재력, 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요. 고정형 사고방식은 실패를 피하는 거죠. 근데 성장형 사고방식은요, 똑같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요?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똑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형 사고방식은 실패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거인을 좀 깨웠으면 좋겠는데, 거인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큰 생각, 작은 생각으로 삶까지 작게 쪼개지 마라. 이 문장이 계속 와닿았습니다. 나의 어떤 작은 그 생각으로 나의 삶까지 작게 쪼개지 마라라는 이 게리 켈러의 메시지가 참 도전이 됐습니다. 가능성의 도약을 상상하라. 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성취와 풍요는 올바른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과다. 한계를 너 스스로 미리 정하지 말아라. 높은 목표를 먼저 한번 설정해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요. 움직여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두려움을 돌파하라. 그래서 큰 생각, 높은 목표, 대담한 행동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거인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인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배운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 책의 저자 게리 켈러가 이야기해주는 성공의 핵심입니다.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뭐요? 삶의 매 순간마다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 마지막 우리의 태도, 이 위치와 시간과 태도요. 여기가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인가?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인가? 나는 매 순간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삶의 매 순간마다 가장 최적화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요. 누가 나에게 던져준 질문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금 나에게로 가져와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 질문,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는 해답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그것이 내일 나의 어떤 삶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초점 탐색 질문이 이 책에서 계속 중요하게 몇 차례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초점 탐색 질문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큰 그림의 지도,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은요, 지도와도 같습니다. 지도, 넓게 펼쳐진 그 지도요. 자, 그리고요, 작은 초점은요,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그 아무리 지도가 큰 그림이 있다 할지라도요, 방향,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나침판이 없다면요, 그것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초점 나침판에는 이게 묻습니다. 뭘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그러니까 큰 그림은 나의 어떤 생각들, 나의 어떤 이론이라고 한다면요, 작은 초점은 뭐예요?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도전해야 될 그런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당장 시작할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큰 그림은 방향이고요, 작은 초점은요, 행동입니다. 방향과 행동이요. 자, 질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가 있습니다. 1단계,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이요. 여러 선택지를 고민하더라도 둘 그 이상을 얻을 수 없기에 단 하나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요, 목적의 달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봤는데, 그 일을 함으로써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의 그 일, 그것을 함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는 것과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 것,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봤을 때에는요, 그냥 피상적으로 똑같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의식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 차이는 엄청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3단계는요, 단 하나에서 목적의 다리를 건너서 이제 지렛대라는 역할을 또 가져가야 되는데,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이라는 이 문장입니다. 단 하나의 일을 하면요, 노력을 덜 들이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그 질문의 이 구조, 요 이제 구조를 한번 잘 파악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초점 탐색 질문 만드는 3단계가 또 있습니다. 먼저 분야를 정하는 거예요. 분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면요, 정리가 안 되겠죠. 딱 해당 영역을 정하는 겁니다. 해당 분야를 명시하는 거예요. 신체, 정신, 관계, 일, 회사 등 중요한 분야, 그 어떤 영역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예요. 시간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혹은 올해 아니면 5년 내에 등 구체적인 시간 범위를 덧붙이는 겁니다. 영역을 정했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니면은 뭐 지금 당장 이런 구체적인 시간 범위를 덧붙이는 거고요. 마지막은요, 여기다가 질문, 핵심 질문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이 문장을 여기에 붙이는 거죠. 해당 분야를 명시하고요. 그 다음에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고요. 거기에다가 바로 이 초점 탐색 질문,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이 문장을 넣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실천법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인데요. 이해하고 믿어라. 뭐하고 믿어라? 이해한 다음에 믿어라라는 것이죠. 단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습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부연 설명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 습관으로 만들어야지 쉽죠. 이게 그냥 막 맨날 할 때마다 그냥 뭔가 계속 에너지를 들이면 안 되겠죠.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 에너지가 들지만 나중에는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습관이잖아요. 초점 탐색 질문을 습관으로 원하는 탁월한 성과를 얻도록 질문의 힘을 온전히 이용해 보는 것이 두 번째 습관 단계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야, 진짜 메모, 말 다 했습니다. 기억하면서 메모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공한 사람들, 모든 진짜 위대한 리더들은요, 다 메모광입니다. 예, 이 진짜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고요. 그 기록을 정리하고요. 나만의 것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들이죠. 성공 습관과 결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그 메모를 하고 책상 앞에 뭐요? 붙여두라.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그렇게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생각, 습관, 메모, 이것들도 한번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핵심 요소. 자, 이제 원싱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싱 첫 번째는 뭐 이제 계속 너의 단 하나는 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나고 도미노 효과 막 뭐 얘기하다가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요, 요걸로 끝까지 갑니다.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하고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혹은 더 폭넓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진짜 한 놈만 패듯이 계속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왜요? 중요하니까. 자,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의식, 두 번째 우선순위, 세 번째 생산성입니다. 목적의식이 뭐예요? 진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게 목적의식이다. 존재 이유, 나침반, 뭐 말 다 한 거죠. 존재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존재 이유, 너무 중요하겠죠. 예, 뭐 우선순위 뭐예요? 목적의식을, 정말 그 중요한 목적의식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우선순위다. 구체적인 선택과 집중의 기준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그 결과가 생산성인데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결과, 성과들일 수 있습니다. 측정 가능한 성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적의식, 우선순위, 생산성. 이렇게만 보면은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
우측으로 보이는 그 부분은요, 물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 산은요, 빙산의 약 9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땡땡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네모 박스에서 결정되는데 그 박스가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박스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바로 보이지 않는 큰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훨씬 더 큰 9분의 8, 정말 모든 것 대부분이 거기 담겨 있는 그 보이진 않지만 그 큰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빙산의 일각을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한번 좀 이해하기 쉽게 나눠봤어요. 이렇게 수면 위와 아래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부분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이것도 두 개로 나눴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이게 뭐예요? 목적의식이에요. 맨 밑에 목적의식,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지만 그 위에 있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목적의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위에 우선순위. 자, 이 두 가지 목적의식과 우선순위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요, 눈에 보이는 뭐요? 바로 생산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또 한번 해볼게요. 왜? 중요하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나눴습니다. 또 나눴죠? 기억하시죠, 이제? 자, 목적의식입니다.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무슨 성? 방향성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물론 그 진짜 딱 정해진 어떤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진짜 올곧게 나아가면 좋지만 어떻게 해요? 가다가 여기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휘둘렸다가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 목적지, 목적의식이 있다면요, 조금 이렇게 빗나가도록 다시금 찾아갈 수 있는 그 키, 그 방향성,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게 뭐라고요? 목적의식입니다. 모든 것의 기반이 됩니다. 이 목적의식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나오게 되겠죠. 목적의식을 지혜롭게 실행하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목적의식과 우선순위,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요, 눈에 보이는 뭐요? 바로 생산성,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한다. 보이지 않는 큰 것이 결정한다. 보이지 않는 큰 것이 뭐라고요? 바로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다라는 것 다시 한번 잘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빙산의 일각딱 이미지 생각하시고 가장 밑에 목적의식, 그 위에 우선순위, 눈에 보이는 생산성,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적의식, 가장 중요한 그 기적, 가장 그 토대가 되는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요, 명확한 시각이 생깁니다. 인생이 더욱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세상도요, 좀 명확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확고한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겠죠. 계속 휘둘리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삶에 확고한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요, 뭔가 결정도 쉬워지고요, 확신이 생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지막, 따라서 빠른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더 빠른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목적의식은요, 변화의 원천이 되는데 어떤 변화의 원천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변화의 원천이 된다. 다시 말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진짜 딱 붙들어야 된다. 뭘요? 목적의식을 붙들어야 된다. 자, 미래를 현재로 만들기, 계획을 세우는 건 뭘까요? 바로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일이다. 지금 당장 미래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앨런 라킨이라는 미국의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건 미래를 언제로요? 현재로 가져오는 일이다. 진짜 미래가 잘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미래를 현재로 갖고 와요. 이게 뭐라고요?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보는 거. 자, 그래서 목표를 쌓아라라고 게리 켈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러시아의 이 인형 아십니까? 큰 인형 속에 작은 인형, 또 작은 인형, 더 작은 인형, 더 작은 인형, 겹겹이 들어있는 러시아의 마트료시카라는 인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그 단 하나가 오늘 해야 될 단 하나 속에 들어있고 다시 이번 주에 해야 될 단 하나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그 단 하나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오늘 해야 될 그 단 하나라는 좀 더 큰 개념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 오늘이라는 거는요, 이번 주라는 좀 더 큰 인형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한 달, 1년, 뭐 10년 이렇게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켜켜이 쌓아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목표를 계속 켜켜이 쌓아가는 그 과정을 또한 뭐하라? 적으라, 기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각화하고요, 그것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학생 26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과정을 시각화한 학생들이 공부를 더 먼저 시작하고요, 더 자주 함으로써 더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뭐 한 사람들이요? 과정을 시각화한 겁니다. 그냥 어떤 결과적인 측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기록해 보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뭐 하자고요? 기록하자.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직접 적어둔 사람, 직접 글씨로 기록해서 갖고 있는 그 사람은 그 목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40%가량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계속 적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것을 시각화하시고요, 기록하시는 것들 끊임없이 이어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생산성의 본질입니다. 생산성의 본질 뭘까요? 나의 목표는 바로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해요? 적게 만드는 것이다. 아, 굉장히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과연 될까? 아, 진짜 이렇게 저의 요즘에 그냥 삶을 보더라도요, 뭐 진짜 일을 적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자꾸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이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근데 이 글만 딱 보면요, 저의 지금의 삶은 조금 문제가 있는 듯 보입니다. 할 일을 적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많은 일을 자꾸 하려고 그렇게 하는 어떤 저의 마음 가운데 생각들, 왜 그럴까요? 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할 일을 적게 만드는 거, 이게 생산성의 본질이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거를 좀 더 깊이 저도 막 경험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한번 살아내고 싶어요.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할 일을 적게 만드는 거, 이게 나의 목표다. 생산성의 착각, 바로 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저요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뭐요? 애씁니다. 갖은 애를 쓰는 거예요. 전 더 많은 일을 조금 더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멀티태스킹을 미덕으로 여겨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에 두 개, 세 개 동시에 하는 거죠. 운동하면서 또 뭐 하고, 또 뭐 하면서 뭐 하고,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쁨을 성공의 척도로 삼습니다. 누구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사 이렇게 하죠. 뭐 잘 지내셨어요? 라고 한 날 바로 어떻게 물어보죠? 요즘 바쁘시죠? 이게 어떤 그냥 예의상, 어떤 멘트상, 어떤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쁨이 꼭 성공의 척도일까? 바빠야지만이 그 사람이 어떤 소위 쓸모가 있는 것일까? 안 바쁘면 쓸모가 없는 것일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이게 우리의 지금 착각이다라는 것인데요. 진실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내가, 저와 여러분이 확보하지, 붙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을 할 것을 미리 내가 붙들어 놔야 되는데 이거를 망각하고 이거를 잊어버린 채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소위 뭐 돈 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정작 내가 진짜 중요한 그거 할 시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생산성의 착각이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생산성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하,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게리 켈런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확보의 기술입니다. 여기 보세요. 계획 단계입니다. 중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달력에 표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중요한 시간을 미리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야말로 선점 단계죠.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미리 선점하고
그 다음이 참 무섭습니다. 독하게 지킨다. 이거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누가 뭐 내 시간을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독하게 지킨다. 선점 단계. 세 번째, 사수 단계. 점점 더 좀 이렇게 뭔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그 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교환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약속도 잘 지킬 수 있고요. 신용, 신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요. 나 자신과의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는가? 사수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제는 실행 단계. 에너지를 돋보기처럼 한 곳에 딱 이렇게 모으는 것. 초점을 맞추고 강력하게 밀어붙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확보의 기술이요. 계획 단계, 선점 단계, 사수, 실행 단계. 요 사이클로 계속 우리가 시간을 붙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게리 켈러가 또 이 이야기를 굉장히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휴식 시간을 확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 재충전, 성과입니다. 휴식 시간도 계획을 세워야 되나요? 네, 가장 먼저 세운다라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실행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들은 매년 휴가 계획부터 세우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아,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구나. 휴가 계획을, 세워는 봐요. 계획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해보지만, 이게 참 또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어쨌든, 계획 단계. 그리고요, 재충전. 재충전 시간을 계속 확보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쓰는 것만큼 쉼의 시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생산성에 뭐요? 핵심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더더더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더 깨닫게 됩니다. 재충전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 몸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좀 쉬어라. 야, 좀 민구야, 좀 쉬어라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예전에는 뭐 일하다가 밤새는 것도 뭐 하고요. 일주일에 뭐 한 번씩 밤새기도 하고 막 했는데 다음날 뭐 한 시간만 자도 일어나도 뭐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절대로 불가능. 만약에 밤을 샜으면 한 이틀, 3일은 아마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충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과, 지속 가능한 성과, 번아웃 없이 장기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려면요, 계획된 휴식이 필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또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계획하시고요. 재충전이란 이 키워드, 재충전 꼭 한번 인지시켜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속 가능한 성과가 날 수 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땡땡한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후회하지 않을까요?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성을 다하는 사람, 내 삶 가운데 진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말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삶에 후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자, 전문가의 길을 향해 또 도전해서 목적의식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기,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저는 사실 이 원싱이란 책에서 또 가장 깊이 있게 또 다시 한번 여러 회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읽을 땐 요게 또 눈에 띄고, 다음번 읽을 땐 또 요게 또 와닿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요 최근에 읽었을 때 가장 저의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았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전문가의 길을 향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가능한 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적으로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갖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 내 삶 가운데 진짜 이 중요한 영역들,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 영역이라면요,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문가가 되는 길이다. 자, 이 여정은 견습생이 특수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를 연마하는 것과 같다? 기본기를 연마하는 것과 같다. 자, 여기 보세요. 1만, 또 그리고요, 숫자 4. 뭘까요? 전문가의 시간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투자 시간이 여러분 10,000시간이라고 합니다. 1만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4시간은요, 매일마다 내가 최소한으로 확보하고 보호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집중된 작업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4시간 또 1만 시간 채우면 다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이에요? 단순히 열심히 그냥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연습이 매일 반복돼야 된다. 그냥 4시간, 그냥 일만 시간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집중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축적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전문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자, 단 하나를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전념하다 보면은 그것이 곧 다른 일의 발판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 속도도 빨라지고 지식과 기술은 계속해서 쌓인다.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서 띵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읽을 때에도 또 그 앞전에 읽었을 때에도 야 되게 멋있는 문장이다, 좋은 문장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와 멋있다, 아 좋은 이거 강의 때 써먹어야지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이것이 정말 제 깊이 이렇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아, 단 하나를 오로지 내 것으로 만드는데 뭐 하다 보면요, 전념이요. 이건 몇 퍼센트예요? 99.9% 아니요. 100%예요.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여기에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어떤 한 가지에 내가 진짜로 전념을 하다 보면요, 의심 1%도 없이 전념하다 보면 100%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그 100%의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다 보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한번 내가 그것을 돌파해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른 영역을 가더라도요, 다른 일의 발판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진짜 확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게 진짜 맞구나라는 것들. 여러분, 뭔가를 하시는 것 가운데 그것이 진짜 뭐 화려해 보이고 멋들어져 보이고 진짜 누군가에게 막 진짜 박수 받을 만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냥 진짜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정말로 그 어떤 일을 이게 정말 소중하다 생각되는 그 영역이 있다면요. 거기에 전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그까짓 거에서 뭐 나아지겠냐, 야 그까짓 거 대충 해 적당히 해 이런다 하는 일이라도요, 내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준 가운데 이게 옳다 맞다 싶으면요, 그것에 전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이게 내 목적의식에 뭔가 부합된다, 전념해야 된다. 너무너무 좋은 문장 또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에서 목적의식으로입니다. 작가이자 기억력 챔피언인 조슈아 포원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안주하는 지점을 모여 OK 고언이라고 부른다. 아까 전문가들 이렇게 5년, 10년, 20년, 30년 쭉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쯤 되면은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요? 아, 이쯤이면 됐어. 이쯤이면 됐어. OK 고언. 오케이. 이 정도 안주하는 지점 OK 고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적당히 괜찮은 수준에 도달하면요, 성장을요 딱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편안한 방식으로 일하고요,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고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안주하는 상태가 바로 OK 고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OK 고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요 정도면 됐지, 요 정도면 그냥 적당히 요 정도면 된 것 같아, OK 고언, 이게 뭔가요? 이거 끊어내고 없애야 된다.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또 잘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책임감을 갖고 살기입니다. 운전석으로 이동하라. 운전석으로 이동하라. 어디에서요?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조수석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됐어. 환경이 나빴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 탓을 하는 것이죠.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태도는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어떻게 옆에서 그냥 조수석에서 잔소리하는 거죠. 야, 뭐 브레이크 밟아라. 야, 깜빡이 켜라. 뭐 해라.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서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뭘 할 수 있을까? 다음엔 어떻게 할까? 해결책을 나 스스로 찾는 태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책임감의 선순환 사이클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환경이랑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요. 어떤 핑계랑 변명되지 마시고요.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내가 변화되고 나부터 먼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해지는 기술은 뭐를 아는 기술일까요? 바로 곧 무엇을 무시할지를 아는 기술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야기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진짜 현명하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될지, 아까 전념이란 단어, 뭐에 전념해야 될지, 어떤 것은 아예 그냥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아예 무시해야 될지, 이것을
명확한 기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생산성을 막는 네 가지 아까 빙산의 일각 기억나시죠? 목적의식과 그 위에 뭘까요? 우선순위요. 마지막 위에는요. 이것에 의한 눈에 보이는 생산성인데요. 바로 이 지점 생산성. 이 생산성을 막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스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너무 착한 어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어떤 나의 어떤 착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그냥 죄송해요 이게 말 못하는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뜨끔했습니다.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두 번째 혼란에 대한 두려움이요. 뭔가 계속 복잡한 거예요. 복잡할 거라는 생각 그 생각 그것이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세 번째 건강에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뭐 나쁜 거 많잖아요. 네 번째, 목표 달성을 도와주지 않는 환경적인 것들도 우리의 생산성을 가로막는데요.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이 예시보다 더 강력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350 뭘까요?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서 소위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회사가 진짜 막 망해갈 때 다시 스티브 잡스를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플에서는요 불필요한 제품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무려 제품이 지금의 애플과는 다르게 이때요 350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복귀해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350개를 10개로 줄여버렸습니다. 핵심 가치에만 집중한 것이죠. 단호한 결단입니다. 뭘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집중이란 게 뭐냐? 스티브 잡스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이게 집중이다. 아, 기가 막힙니다. 집중은 내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닌 거 알면서도 아니요라고 말 못하는 거. 뭐 미안해서든지 어떤 뭐 그냥 분위기 탓이든지 어쨌든 그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지혜롭게 말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핵심 가치에만 전념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사람과 장소가 있습니다. 내가 자주 보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아닌 것 같지만 지난 시간을 1년, 5년, 10년, 20년 지나왔던 시간들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100%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주 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나의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의 행동을 눈으로 보았던 직간접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해요? 전염됐다라는 것이죠.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시각적인, 청각적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길은요, 늘 공사 중이다라고 이 표현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그냥 쭉 뻗은 대로가 아니라 계속 공사하면서 그냥 막 나아가는 그러한 복잡한 과정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장소적인 것들 정말 우리가 붙들고 잘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환경 설계가 답이다라는 메시지를 꼭 한번 여러분 기록돼 보시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답이라고요? 환경 설계가 답이다. 우리의 생산성을 가로막는 이 네 가지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 혼란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나쁜 습관들 그리고요 목표 달성을 도와주지 않는 특별히 이 사람과 장소적인 이 모든 것들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환경을 설계해야 된다. 정말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밀어놓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게리 켈러는 힘주어서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이 예화는 정말로 저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바꾼 예화 가운데 몇 개 중에 또 하나고요. 정말로 이것을 딱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굉장히 막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여러분 두 마리 늑대 강의 때마다 종종 사용하고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꼭 하고 있는데요. 두 마리 늑대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은요.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의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믿음, 확신이다. 어느 쪽이 이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바로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그렇죠. 밥 많이 먹은 놈이 힘 세지겠죠. 그래서 싸우면 이기겠죠.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먹이는 누가 주는가라는 것이죠. 먹이 누가 줍니까? 내가 준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했던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 탓할 게 없는 거죠. 환경 탓하고 누구 뭐 이렇게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책임을
바치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그것의 먹이를 누가 주고 있는가? 내가 주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뭐 하면요? 나 스스로가 먼저 바로 세워지면요. 세상은 또 주변 환경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저절로요. 삶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면 당신의 삶도 조각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적의식, 우선순위, 그것에 의한 생산성, 이것들이 잘 정리되고요. 조각 퍼즐들이 맞춰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나 스스로 바로 세워지면요. 자, 마지막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백해무익한 법이래요. 뭐가요? 바로 어물거리면요. 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들었던 메시지들, 뭔가 이렇게 한 가지를 정하고 밀어붙여야 되고, 뭐 도전해야 되고, 막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막 쭉쭉 나가야 되고, 근데 이 모든 어떤 이런 이론들, 이러한 지식들, 정보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들었습니다. 되게 좋다. 와, 멋있다.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만 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어물쩡거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물쩡거리면 뭔가 도전하고 실행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요. 올바른 단 하나를 찾아야 된다. 그저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 개 중에서 정말 여러 개 중에서 하나 골라낸 거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을 더 쉬워지게 하거나 아예 불필요 없게 만들 그 진짜 단 하나요. 그거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도미노 효과요.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앞에 있는 첫 번째 조각을 정말 그 하나만 제대로 내가 밀어 쓸어 넘어뜨릴 수 있다면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요. 연쇄 반응으로 계속 쓰러지게 된다. 첫 번째 도미노 5cm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1.5배 효과. 첫 번째는요. 두 번째 거를 1.5배 더 크고 무거운 것들을 밀어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5cm였습니다. 그 다음 7.5cm 계속 나아가요. 57번째 어디만큼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만큼 그 엄청난 것도요 넘어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요? 첫 번째 조각, 나의 단 하나 첫 번째 그 조각이 뭐냐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오게 되는 압도적 성과의 비밀이 뭐냐? 많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고리를 찾아서 거기에 모든 것을 내가 전념하고 올인하고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의식, 우선순위, 생산성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불꽃을 유지하는 힘이요.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게리 켈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삶에 불을 붙이려면 불꽃이 뭐 될 때까지요? 안정될 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단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을 붙이려면요. 그 불꽃이 이제는 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 단 하나에만 불이 붙을 때까지 완전히 올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는요. 작은 불씨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정말 큰 거 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막 큰 거, 화려한 거, 멋들어진 거 이게 아니라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작은 것, 그 작은 불씨를 만드는 시작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작은 시작을 이제 어떻게 해요? 지속해야 된다. 유지시켜야 된다. 매일 불을 지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성실한 겁니다. 꾸준한 겁니다. 이거 말 다 한 거죠. 축적의 힘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불꽃을 번져 나가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지속, 확산이요. 다시 한번요. 시작하시고요. 그것을 지속 유지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불꽃을 유지하는 힘, 뭐를 가지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한 가지에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싱. 여러분의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단 하나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오늘도
이 질문 한번 해보시고요. 2026년 가운데에도 이 질문을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 질문 계속 던지면서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초점들을 계속 좁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빙산의 일각 그림 기억나십니까? 가장 기저에 뭐요? 무슨 의식이요? 목적 의식이요. 이 목적 의식에 의해서 무슨 순위가 정해져야 된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 목적 의식과 우선순위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큰 거 보이지 않지만 목적의식과 우선순위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게 된다? 눈에 보이는 생산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 사이클들, 요 이미지들, 이런 어떤 좋은 메시지들 계속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정리도 해 보시고요. 더 꼼꼼하게 한번 공부도 해 보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실행해 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요? 게리 켈러의 원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원싱 한번 40분간 나눠봤습니다. 정리가 좀 얼추 되십니까? 정리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달과 이번 달에 요거 정리하는데 여러 번 읽었잖아요. 진짜 십몇 동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이 전에 옛날에 나눴던 것들 내가 잘못 설명했구나. 뭐 이런 것도 깨닫고요. 지금도 혹은 다음에 또 보면 아마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완벽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 관점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불편하신 게 있다면요. 그거 잘 나름 이렇게 수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